층간소음 전쟁 500세대의 울림. 프롤로그 귀신의 정체. 관리소장님 제가 미쳤나 봐요. 귀에서 웅웅 소리가 들려요. 새벽 2시 관리사무소 비상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절박했다. 301호 김씨는 이미 3일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다. 복도에 나가서 소리쳤어요. 제발 멈춰주세요 하고요. 그러면 10분 정도 멈췄다가 다시 시작돼요.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문제는 이 웅소리의 출처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 위층도 옆집도 심지어 아래층도 같은 소리에 시달리고 있었다. 마치 유령처럼. 건물 전체를 떠도는 저주파 소음. 과연 그 정체는? 1막 베이비 대 보스의 전쟁.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 전쟁의 진짜 레전드는 따로 있다. 바로 603호와 503호의 세대 간 전쟁이다. 관리소장님, 503호 아줌마가 또 올라왔어요. 603호 김민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재우다 말고 걸은 전화였다. 애기 재우는데 막 초인종 연타하고 문 두드리고. 저 진짜 우울증 올 것 같아요. 반면 503호 박명숙 씨의 주장은 달랐다. 아니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쿵쿵쿵. 애가 뛰는 건지 대포알을 굴리는 건지 제가 얼마나 참았는데요. 관리소장 이철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러니 한 건 이 두 사람이 원래는 아는 사이였다는 것. 603호 남편이 학생 때부터 봐온 사이래요. 그땐 얼마나 귀여워했는데. 그런데 손주뻘 되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503호 박 씨는 전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 출신. 민원 제기의 고수였다. 더 기가 막힌 건 층간소음 조정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음 발생 세대가 소음 피해로 신고를 하신 거예요. 603호 김씨가 신고 사유란에 쓴 내용은 이랬다. 아래층에서 툭하면 올라와서 협박하듯 항의합니다. 갓난애기 재우는데 정신적 고통이 심합니다. 층간소음 가해자로 몰아가는 503호를 조치해주세요. 관리소장은 매일같이 두 세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다. 603호와는 전화로 30분씩 달래고 503호와는 관리사무소로 불러 1시간씩 설득하고 말을 하다 보면 혀가 꼬부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중재자인지 심리상담사인지. 그나마 다행인 건 2달 뒤 503호 박씨가 손주를 봤다는 것이다. 아, 이제야 알겠네요. 애기가 뛰는 게 아니라 걷는 것도 소리가 나는구나. 그렇게 전쟁은 휴전으로 마무리됐다. 603호 아기가 돌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다. 이막 유령 소음의 미스터리. 다시 301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우웅 우웅 밤 10시만 되면 시작되는 정체불명의 저주파 소음. 관리소 기정기사 박기사까지 출동했다. 확실히 들리긴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린지 도통. 처음엔 바로 위층 401호를 의심했다 하지만 401호 주민도 같은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저희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층간소음의 특징은 소리의 출처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 특히 저주파는 위아래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심지어 몇 층을 건너뛰어 전달되기도 한다. 혹시 안마기 쓰시는 분 계세요? 관리소는 방송을 했다. 하지만 매일 저녁 3시간씩 안마기를 돌릴 사람은 없을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301호 김씨가 또 전화를 했다. 소장님 저 진짜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어젯밤엔 복도 나가서 제발 멈춰주세요 하고 소리쳤더니 10분 멈추더라고요. 근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저 놀리는 것처럼. 이쯤 되니 관리소장도 밤잠을 설치게 됐다. 설마 진짜 귀신인가?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김씨 혹시 온수매트 오래 쓰신 거 없으세요? 네, 온수매트요. 아, 우리 집 온수매트 한 7년 됐는데 한번 꺼보세요. 모터가 낡으면 저주파 소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날 밤 기적처럼 소음이 멈췄다. 알고 보니 범인은 유령이 아니라 301호 안방에서 매일 밤 3시간씩 돌아가던 낡은 온수매트였던 것이다. 제가 제 귀에서 나는 이명인 줄 알았어요. 김씨의 목소리엔 허탈함이 묻어났다. 산막 보이지 않는 DJ. 관리소장님, 802호에서 또 클럽 운영하나 봐요. 이번엔 702호의 민원이었다. 매일 저녁 8시만 되면 천장에서 쿵작쿵작 음악 소리가 들린다는 것. 악기라도 연주하는 건지 아니면 홈파티라도 여는 건지. 이게 벌써 일주일째예요. 관리소장은 또다시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층간소음 민원의 90%가 세대 특정이 안 된다는 것이다. 직접 올라가서 확인하자니 우리 집 아닌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오고, 그렇다고 모든 세대를 다 돌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 결국 할 수 있는 건 정중한 안내 방송뿐. 입주민 여러분, 저녁 시간 악기 연주나 큰 소리로 음악 감상은 이웃의 피해가 되오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음악은 계속됐다. 아, 진짜 방송 안 들려요. 에필로그. 끝나지 않는 전쟁. 500세대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건물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1500개의 생활 패턴, 1500개의 민감도, 1500개의 참을성이 매일 충돌한다는 뜻이다. 아기는 울고 온수매트는 웅웅거리고 누군가는 음악을 듣는다. 그 모든 일상이 누군가에겐 소음이 되는 곳. 관리소장 이철수 씨는 오늘도 민원 전화를 받으며 생각한다. 다음 생엔 단독주택에서 살아야지.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이 순간에도 902호에선 새로 산 드럼 세탁기가 탈수를 시작했고, 1204호에선 중학생 아들이 게이밍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고 있으며, 308호 할머니는 새벽 6시 기상 알람을 맞춰 놓았다는 것을. 층간소음 전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